안녕하세요.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자동사 홍신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교통사고, 이주, 염좌 진단에 대해 많은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 질문 내용을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이렇게 8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는데요. 평소 궁금해하셨던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없으시더라도 알고 계시면 합의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만약 여기에 없는 질문이더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처음에 전화 한 번 오고 보험회사에서 합의 연락이 없어요. 정말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으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연락을 했다고 이거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다들 이런 생각 때문에 연락하는 것을 주저주저하시고 연락이 언제 오나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시는데 제 생각은 먼저 연락하셔도 됩니다. 지고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냥 대인 담당자가 다른 사건이 많아서 바빠서 연락이 없었을 거예요. 전화하셔서 직접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 금액이 궁금해서 연락을 했다라든지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왜 아무 연락이 없는지 등 대놓고 터놓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피해자인데 합의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시면 뭐 어쩔 수 없이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혹시 여기서 치료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 등 이렇게 돌려서 유도 질문을 하시다가 대인 담당자가 합의 얘기를 꺼내면 다행인데 만약 또 꺼내지도 않는다 라고 하시면 그냥 물어보십시오. 이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이어 두 번째, 합의금 먼저 제시해도 되나요? 만약 저라면 저는 먼저 제시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요. 하지만 저는 진단에 따른 적정 금액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소비자분들은 적정 금액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의 입장에서라면 먼저 제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합의금을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답변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금액을 직접 들어보시고 합의를 하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고도 크지 않고 통원 치료로만 몇 번 받아서 한 100만 원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빠르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이 금액 이상으로 먼저 제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보시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험회사에서 병원 서류를 요청하는데 줘도 되나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병원 의무기록지 요청하는데 거부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동의서, 위임장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질병보험금 청구일 때 주의를 하셔야 하는 사안이고요. 교통사고로 대인 담당자가 요청하는 치료병원 의무기록지는 해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의료자문 동의서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번째 질문, 의료자문에서도 해주셔도 됩니다. 정말 해줘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교통사고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보험과는 보상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주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평가값과 보험회사 의료자문 결과값이 상이할 수는 있지만 의료자문 자체를 거부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적정성 여부가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요. 그리고 외부 자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의료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풀어나가면 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 교통사고로 도수치료는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네, 염좌 진단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아마 병원에서 지불보증으로 도수치료는 안 된다고 안내하실 겁니다. 도수치료가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관절면 골절로 인해 운동각도 제한이 심하게 남으신 분 정도면
심사평가원에 심의를 올려볼 수는 있으나 그 외에 도수 치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잘 모르고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쉽게 설명드리면 합의 취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섣부르게 합의하신 후 다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난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도 이미 합의를 하셨으니 어렵다고만 안내 받으실 거고요. 대인 담당자도 종결한 사건을 다시 또 미결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깔끔한 합의 취소는 받으신 합의금 돌려주면서 합의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인 담당자도 그에 맞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 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를 받으시면 다시 지불보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득 자료가 없는 분들 휴업손해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 신분 아니면 대인 담당자가 입원 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는 알아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입원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2주 진단인데 최대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교통사고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합의 금액인데 이건 뭐라 제가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인 담당자들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상 금액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이 2주 염좌 진단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대인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금액으로 협의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셔서 진행하시고 싶으시면 염좌 진단으로는 진행이 좀 어렵고요. 최소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진단까지는 받으셔야 대리인을 선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통사고 2주 진단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통해 또 말씀 주셔도 됩니다. 성심성의껏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 내용 좋았다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선량한 피해자분들이 생기지 않게 알찬 정보로만 인사드리는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